다음 주? 네. 다음 주에 대체 무슨 일이 있나 보겠습니다. 한덕수 다음 주 사퇴 그리고 출마할 것 같다라는 한겨레의 기사입니다. 한덕수 대행이 뭐라고 얘기를 했나 싶은데 여길 좀 보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 다음 달 4일, 그러니까 다음 일요일인 거죠. 다음 일요일은 5월 4일이 공직자 사퇴 시한이기 때문에 5월 3일까지는 다음 주 안에는 나온다 안 나온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보아하니 나올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인 거죠.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잠깐 요 얘기를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 보죠. 한덕수 대행하고도 깊은 인연이 있으시잖아요. 예전에 이제 행정고시 선후배이기도 하시고 또 하버드 선후배이기도 하시고. 뭐 서울대 선후배이기도 하고 예. 하버드 선후배이기도 하고 예. 아주 가까운 사이죠. 예. 그 서로 교류는 요즘 자주 하세요? 뭐 가끔 통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거 예. 그러시죠 보통. 그러니까 예. 보통 성격을 봐서 안 나온다고 마음 먹으면 벌써 이미 예. 나는 관심 없다. 네. 나는 마지막까지 네. 뭐 우리 경제만 챙기다가 2월 3일 날 그만두겠다. 네. 이렇게 벌써 말씀하셨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미 오래 지난 시간이 돼버렸죠. 이제는 뭐 90% 정도로 예. 나올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고. 네, 박수영 의원. 내가 한덕수 대행이랑 서울대 선후배기도 하고 하버드대 선후배기도 하고 연락도 자주 하고 전화도 하고 뭐 카톡도 하고 많이 하는데 근데 내가 아는 한덕수 대행은 아니면 아니라고 진즉에 얘기했을 뿐인데 얘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90% 정도 나올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기억하시나요? 박수영 의원 사실 지금 현재 김문수 캠프 총괄본부장이죠. 그런데 김문수 캠프 들어가기 직전에 언론 인터뷰에서 한 대행이 나올 확률 65%쯤 돼요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김종혁 최고위원님. 지금 이 퍼센트가 불과 며칠 전에 65%에서 지금 90%까지 지금 올라간 상황이에요. 한 대행 나올 확률 몇 %라고 보십니까? 지금 별로 없다고 봅니다. 50% 이하라고 봅니다. 50% 이하. 네. 네. 자기가 안 나오면 안 나온다고 얘기하는 게 한덕수 스타일이라 얘기하는데 그 완전히 한덕수 총리의 스타일을 잘 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 평생을 여러 정권을 거쳐서 여야를 거치면서 그 정치를 그러니까 고위 관료로 네. 계셨던 분이시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그 권력의 핵심, 권력의 본질을 잘 알고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어떤 권력과도 척을 지지 않는, 그러니까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계속 그런 행동을 해오셨기 때문에 몇 개의 정권에 걸쳐서 요직을 맡으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 핵심은 뭐냐면 본심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얘기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계속 저렇게 입 다물고 있는 게 한덕수 스타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하. 원래대로 그렇게 살아왔던 방식대로 그렇게 대응을 하고 계시는 게, 근데 그걸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그게 관료들의 스타일이고 그게 옳은 스타일이기도 해요. 예를 들면 관료하시는 분들이 정치인들처럼 어떤 사안에 대해서 마구 입장을 발표를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한덕수 총리는 만약에 승산이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뭐 한 10% 정도 이기고 있다라고 해도 아마 고민을 하실 분이에요. 근데 지금 탄핵에 대한 이게 결국 우리 탄핵 때문에 탄핵이 된 것으로 인해서 치러지는 선거인데 네. 더구나 이제 정권 교체에 대한 요구가 훨씬 높은 이 시점에서 본인이 나가서 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시점에서 거기다가 몸을 던진다? 제가 보기에는 거의 가능성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일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선거에서 예를 들면 경선에 나가든가 뭐 혹은 나가서 졌을 때 그 이후에 후유증이 그 후폭풍이 어떻게 불어올지를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별로 옆에서는 계속 부추기고 있지만 네. 가능성 별로 없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약간 전격적인 퍼센트가 나왔어요. 50%도 안 된다. 거의 없다라고 지금 전망을 내놓으셨는데 아니다. 나는 100%라고 본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누군지 직접 들어보시죠. 저희는 나온다는 확신범입니다. 100% 확신범입니다. 그것도 5월 3, 4, 5일경에 그런 액션이 있지 않겠냐는 확신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확신은 어디서 나온 거죠? 여러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대화는 저희가 카톡도 하고 전화도 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커뮤니케이션상의 에러는 없습니다. 그런 말씀 없으셨고요.
또 하라 말라고 하실 그분은 그런 분도 아니세요. 네. 누구냐? 이 지금 한덕수 국민후보 추대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그 위원장, 지금 박성섭 위원장이에요. 어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했죠. 한덕수 대행 나오십시오. 대선 후보가 필요합니다. 나오세요라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한 얘기가 한덕수 대행이랑 전화도 하고 카톡도 하고 연락 정말 많이 하는데 이거 나올 확률 100%입니다. 근데 근거가 있긴 한데 말할 수는 없어요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승훈 변호사님. 지금 말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다시 더 궁금해지거든요. 어떤 근거인데 100%를 얘기를 하는 거냐라는 거죠. 근거가 없기 때문에 말할 수 없지 않을까요? 그리고 박성섭 씨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신뢰도가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되고 저는 이제 안 나온다는 표현은 쓰지 않겠습니다. 못 나온다라고 표현 쓸게요. 아하. 아니 무소속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네. 한동훈 후보라든가 홍준표 후보가 만약에 결선에 갔다. 이분들이 단일화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무소속 출마해야 되는데 어떻게 나오죠? 전혀 준비가 안 됐을 것 같고 만약에 나오려고 한다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당수가 탈당해서 도와야 되는 것인데 그럼 분당인 것이고 국민의힘은 그렇지 않아도 망했는데 더 폭망하는 거잖아요. 그 선택을 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되고 저는 자꾸 한덕수 대행을 부추기는 게 어차피 대권은 잡기 어려우니까 당권이라도 좀 잡자. 도저히 한동훈에게 갈 가능성은 배제하고 싶다. 이것에 집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잘못된 집안은 계속해서 망한다고 지금 누군가가 나와서 좀 이 집안을 살려야 되는데 참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민주당에서는 항상 영남 후보를 통해서 좀 부족한 부분을 채웠었거든요. 네. 그제 이제는 국민의힘에서 호남 후보를 좀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상황이 다음에는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이번에 한덕수 후보는 아니다라고 생각됩니다. 이거는 좀 두 분이 약간 의견 일치인 부분이 있어요. 50% 미만이다 거의 없다.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못 나오는 거다. 뭐 이런 지금 말씀을.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이 실전이 본선에 뛰어들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된다라고 지금 두 분 공통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말씀드렸죠. 조금 전에 본 이 박성섭 위원장 이 위원회 자체 이름이 국민후보 추대위원회입니다. 한덕수 국민후보 추대위원회의 위원장 직접 나와서 막 기자회견을 했어요. 오늘도 또 이런 비슷한 또 다른 단체의 이 기자회견이 예정이 돼 있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 추대위가 심지어 지금 출범을 한 상황인데 다음 기사 볼까요? 한덕수 추대위 출범에도 침묵. 관세 협의 후 출마 여부 결정하지 않겠냐라는 관측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네, 김종혁 최고위원님. 지금까지 한덕수 후보의 이 살아온 뭐 여적이나 뭐 이런 걸 쭉 봤을 때 당연히 안 나오지 나오겠어요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추대위가 출범을 했는데도 여전히 지금 침묵하는 거 이거 침묵은 암묵적 동의 아니냐라는 거죠. 글쎄요, 뭐 마음속에서는 얼마나 갈등이 있겠습니까? 갈등 중이다. 네, 그렇지 않겠어요? 뭐 난가병이라고 얘기하지만 난가? 내가 나가야 되는 거야? 나구나. 나네. 뭐 이렇게 시작되는 그 나로 시작되는 시리즈. 뭐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인간이라는 건 욕망을 벗어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더구나 이제 연세가 들면 들수록 다른 욕망은 다 사라지고 남는 게 명예욕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저분만 그러신 게 아니고요. 옛날에 최규하 권한대행 1980년대 네. 그 최규하 총리도 그러셨고요. 그다음에 고건 총리에 대해서도 막 추대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황교안 총리에 대해서도 비슷한 얘기가 있었고 마찬가지인데 대통령이 유고 상태가 되거나 좀 어려운 상태가 되면 그런 총리들에 대해서 주변 분들이 막 들끓기 마련이에요. 그러면서 당신이 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저 한덕수 총리한테 얘기를 하겠습니까? 나가셔야 돼요. 뭐 무슨 뭐 내각제로 바꾸셔야 됩니다. 뭐 온갖 이해관계에서 이렇게 얘기하실 텐데 저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 쉽지 않다. 본인 마음속으로는 온갖 생각을 하겠지만 그 결정을 내리는 것은 정말 쉽지 않고 아마 못 내릴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주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난가? 나구나. 나네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결론적으로 마지막 선택은 그 길로 가기, 출마라는 선택을 하기 쉽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왜? 앞서서의 뭐 최규하 권한대행, 고건 전 총리 때를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어제 이 한덕수 국민후보 추대위원회의 기자회견 자리에 고건 전 총리도 오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건 전 총리도 이 추대위에 이 이름을 올렸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고건 전 총리 같이 볼까요? 고건 전 총리 쪽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지금 현재 다른 이 보도에 따르면 현실 정치를 떠났다라는 입장이다. 참여할 계획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손학규 전 대표도 사실 이 참석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행사에 불참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저희 지금 방송을 하는 도중에 손학규 전 대표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나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다. 추대위 요청을 받은 건 맞다. 다만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게 약간 애매모호하게 난 안 해요. 무슨 말이에요. 이건 아니고 참여는 안 할 거예요. 라는 정도의 그 정도의 뉘앙스로 좀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럼 이걸 보면 지금 사실 이게 이성훈 변호사님 한덕수 대행의 추대위가 어제 기자회견도 있고 오늘도 또 다른 또 그룹이 또 뭐 기자회견 한다고 하고요. 그럼 우후죽순으로 굉장히 많은 그룹이 다 하세요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건데 이게 또 실체가 또 어느 정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 발언을 한 사람에 대한 좀 신뢰도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국민 추대위라고 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와서 추대해달라, 나와달라라고 하는 것 자체로 신빙성 인정하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바이든 전 대통령이 왜 중도 사퇴했죠? 너무 고령이다. 좀 걱정스럽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고건천 총리도 20년 전 얘기예요. 20년 전 분이에요. 손학규 대표도 거의 뭐 활동을 안 하고 계시고요. 근데 저분들하고 세 명이서 같이 나란히 나오니까 고령 리스크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결국 선거에는 도움이 안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분들의 이름이 왜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덕수 대행이 출마해서는 안 될 이미지를 좀 부각시켜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덕수 대행도 마지막이잖아요. 자신이 인생의 마무리를 잘 마치고 싶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너무 시시하게 마치고 싶지는 않고 국민들이 자기를 좀 추대하고 좀 분위기가 떠오르니까 이걸 좀 즐기고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한덕수 대행이 또 트럼프와의 협상 과정에 있어서 저 안 나갈 건데요. 라고 협상을 하면 누가 협상을 받아주겠습니까? 대화 상대로도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한덕수 대행이 입장 표명을 안 하고 있는데 결국 5월 4일인가요? 그때는 출마 안 하는 걸로 확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결국 출마 안 하는 걸로 5월 4일에는 명확하게 입장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한덕수 대행의 출마를 두고 홍준표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 잠깐 들어보고 올까요? 출마 촉구하시는 분들이 전부 민주당 분들이대. 그렇죠? 근데 민주당 사람들이 우리 도와주려고 한덕수 출마 촉구를 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요. 나는 그거 보고 한덕수 출마시켜가지고 이재명하고 단일화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홍준표 후보 한덕수 대행 나오는 거에 대해서 계속 맞지 않다라는 취지로 좀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런 홍 후보에 대해서 아까 저희 잠깐 봤었던 한덕수 뭐 국민 후보 추대위 위원장 박성섭 위원장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고 오시죠. 회보 세력과 진정한 보수의 세력 간의 전투기 때문에 각 적진 앞에서 분열되는 현상은 있을 수 없을 거고 또 분열하겠다고 준동을 하면 저희는 그걸 막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홍준표 씨가 예를 들면은 나 끝까지 간다.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끝까지 가보라 했어요. 갈지는가. 네. 홍준표 후보가 끝까지 간다고 얘기하는데 한번 가보라고 하세요. 지는가?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살짝 얘기가 나온 게 김종혁 최고위원님.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요 얘기 이제 4명 중에서 홍준표 후보와 지금 얘기를 하는 거니까 홍준표 후보가 만약에 후보가 된다고 해도 본선 후보가 된다고 해도 홍준표 후보가 나 단일화 안 할 건데 하면 끝 아니야라고 아까 이승훈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는데
한번 끝까지 가보라고 해서 가지는가라고 지금 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런 코멘트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별로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진정한 보수 세력 대 퇴보 세력의 뭐 싸움이라고 그러는데, 아니 언제부터 한덕수 총리가 그렇게 진정한 보수 세력이셨어요? 여러 정권에 걸쳐서 이 정권 저 정권에서 그걸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공무원들은 그냥 임명되면 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렇게 그 한덕수 총리께서 보수의 대변자가 되셨는지 전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 자체가 논리에도 전혀 맞지 않고요. 어떻게 보면 1938년생인 고건 총리까지 끌어들여서 저는 고건 총리는 기분 되게 나쁘실 것 같아요. 이 뭐 하는 짓이지? 근데 손학규 그 전 대표는 뭐 약간 입장이 좀 다르신 것 같긴 해요. 뭐 안 나온다고 하시면서도 내각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뭐 한덕수가 괜찮지 않아 뭐 이런 얘기를 하시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시대의 흐름에 맞나요? 시대 상황에 맞나요? 전혀 말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저 얘기는 뭐냐면요. 그냥 나 한동훈 싫어야. 그러니까 한동훈이 될 것 같은데 이거 두려워서 안 돼. 그러니까 제2의 그 김옥균 프로젝트가 가동되는, 그래서 그 친윤의 일부 분들이 계속 저렇게 군부를 때우면서 이 다 그 은퇴했던 분들을 끄집어내서 저런 식의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게 우리 사회의 정치 발전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국민들의 삶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지만 글쎄 이런 얘기들이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주목할 만한 그렇게 무게 있는 말이겠느냐. 좀 의미 없는 얘기 아니냐라는 비판까지 좀 같이 주셨어요. 네. 한덕수 대행 지금 두 분은 공통적으로 안 나오고 못 나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장 다음 주죠. 다음 주 안에 가부간 결정이 좀 될 것 같습니다.